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고개 돌린 상황이고요.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종목 혹은 낙폭을 키워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의 하락이 오늘 좀 도드라지게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시장 속 전략과 종목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하락 그리고 온세미컨덕터의 급락 등의 이슈가 있었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경고음이 계속 울리면서 오늘장 낙폭 키웁니다. 외국인 매도 거세게 2차 전지 쪽에 집중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셀업체도 오늘 모두 다 하락 전환됐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LNF 등의 소재 종목들도 오늘 마찬가지 흐름 진행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일단 버텨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청주 HBM 관련한 이슈 좀 노이즈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때문에 HBM 관련주들도 같이 좀 밀려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등 하락폭이 깊습니다. 그 밖에 섹터로 봤을 때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가 오늘 많이 밀리는데 거의 다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입니다. 좋은 종목들도 상승분을 줄여나가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굳건하게 버티는 특징주들이 무엇이 있을까 들여다보니까 소비단의 종목들이 꽤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화장품주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급등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자회사 편입 이슈 하나 생겼고 또 LG생건이나 로레알 등에서 화장품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슈 등이 전반적으로 화장품을 조금 지켜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에 LG 생활건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불신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인데 그동안 낙폭이 과했어서 그런 건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회사 편입,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연간 성장률이 6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이 아모레퍼시픽에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업종 자체가 오늘은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지만 4분기나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밀렸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대형 종목들이 제품가 올리는 거에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이들이 제품가를 다 5%씩 막 올려버리면 요거 살려다가 그냥 인디브랜드 요즘 좋은데 뭐 하면서 인디브랜드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OEM, ODM사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 무게 두세요? 네, 저도 사실 인디 브랜드 쪽, OEM, ODM 쪽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업 자체에서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 매출에 대한 메리트가 부여될 수 있는 OEM, ODM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기회를 틈타서 또 OEM, ODM사 중에서 탑픽 종목을 본부장님께 저희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 특징주 질문으로 곧장 이어갈게요. 한세실업, 영원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런 의류 쪽에서도 고객사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시장 대비 좀 선전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나름 경기 방어 역할을 하는 섬유 의복 섹터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오늘 한세실업도 9% 이상 올라가고 증권가 평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소비주들인데 이쪽은 주가 계속 시세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 의류주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이제 성수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9월 달 소매 지수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세실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땐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매크로적인 변수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자금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의 자금이 좀 더 몰려가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단기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에서 종목을 앞단에 세워둘 종목으로 등대 종목으로 어떤 거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FNF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것도 맞지만 이제 엔터 쪽으로도 엮일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FNF 같은 경우는 본업인 의류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 엔터 쪽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 얘기해 주셨어요.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오히려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던 어제 그리고 오늘입니다. 추가적인 시세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장과 그 특징주들 전략 챙겨봤고요. 오늘 본부장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잠금 해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카지노주 주가 잭팟 터질 수 있을 것인가? 토비스는 이 카지노 쪽 그 모니터 그렇죠. 관련 업체로 알고 있는데 카지노 쪽 괜찮을까요? 네, 카지노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 카지노 게임용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다. 산업용 모니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 바로 이 토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업체들, 글로벌 1, 2, 3 회사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용 모니터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 전체로 보자면 카지노 게이밍 이 모니터 네. 자체에 대한 성장이 이제 성수기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토비스가 일단은 주력 사업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지노 산업용 모니터의 성장 기대감 속에 이제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올해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8월까지 멈추지 않고 좋은 시세를 냈다가 이제 시장과 함께 같이 좀 미끄러진 바가 있었는데 토비스 다음 포인트 잡겠습니다. 뭐 산업용 모니터 혹은 카지노용 모니터 이쪽이 성장하는 건 좋지만 사실 뭐 카지노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다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전장 쪽도 진출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장 쪽에 일단 진출이 돼 있고 카지노용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신규 고객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과점 형태에서 매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네. 일단 그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서천 쪽에 공장이 증설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공장이 일단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을 통해서 자동차 뭐 유럽향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향후 이제 미래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결합이 되면서 약간의 가전기기 같은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모니터에 대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전장용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붙게 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LCD 쪽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이미 역전을 허용했지만 네. OLED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토비스가 가장 많이 물량을 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토비스의 매출 증가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를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카지노 관련한 기업들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전장 쪽 모멘텀을 또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다음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전장 관련한 모니터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국내에선 또 압도적인 상장된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모멘텀 좀 더 짚어볼게요. 사실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 연평균 성장률 한 10%씩 될 거다. 이런 공격적인 전망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여기가 있을 거고 여기에 그렇죠. 이제 납품하는 토비스 이렇게 그렇죠. 연결고리가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장 쪽에 대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수주 잔고가 20조 원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25년도까지도 이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토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전장 디스플레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약간 비싼 차량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이런 그 OLED의 성장성, 이 확대 가능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역시 토비스의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연말에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연이 되게 되면 네.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영상을 보거나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의 장점,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본업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너무나 좋은 시세를 보였고 좀 쉬다가 최근에 다시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됐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0.2% 살짝 떨어지곤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는 참 견조한 흐름이죠. 자, 토비스에 대한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19,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19,000원의 목표 라인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래 15,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토비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을 조금 추적하는 느낌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본부장님과 AS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휴젤. 돌아온 K 보톡스 강자. 사실 메디톡스랑 막 균주 출처 논란 때문에 막 좀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기피했었어요. 한동안. 네, 저도 좀 기피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는 이유가 그럼 생기신 걸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보톡스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휴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톡스, 우리가 이제 보툴루늄 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장의 규모에서 미용보다는 치료용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90%가 미용 쪽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치료용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저희는 거의 다 미용으로 맡고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 보톡스 접했던 게 이제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다 딱 놔주는데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이 사실 해외에선 더 많기 때문에 미용 목적 이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얘기 주신 거고 다음 포인트는 그래서 견조한 해외입니다. 사실 뭐 의료용이건 미용이건 간에
국내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해외 시장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 해외에서 입지가 좀 탄탄한 거죠? 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 2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 태국이나 쿠웨이트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이 보톡스 관련돼서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보툴리늄 톡신, 이게 이제 보톡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치료용 브라질 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주도하에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따냈다, 입찰을 따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젤이라는 기업이 미용 관련돼서도 메리트가 굉장히 크지만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치료용 톡신에 관련되어 있는 입찰을 수주해서 네. 우리나라 휴젤이 따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해외 매출 비중을 더 늘리려고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도에 40%대의 해외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53%대, 추후에는 80%대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용 쪽이라든지 치료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캐파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 시장에서 보톡스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휴젤이 이제 레티보로 미국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었죠. 시도를 했었는데 이 공장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한 보완을 마치고 나서 올해 8월 달, 9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품목 허가 승인이라고 합니다. BLA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 1분기 안으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톡스 시장에서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네요.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뭐 메디톡스와 계속해서 소송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쟁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저는 내년 5월달, 6월달이 지나가야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될 건데 그 내년 5월달이나 6월달까지는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셔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들이나 진행되고 있는 주가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근데 이런 소식이 막 세론으로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모아서 잘 끌고 가고 또 나오면 그때 맞춰서 이슈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휴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에 중국에도 진출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기 화면에 실적이죠? 보셔도 네. 보이겠지만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보율 같은 경우는 또 1000%가 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와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다 보면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고 네. 느끼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재무에 대해서 챙겨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휴젤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뭐 연말까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하락이 없다라는 걸 이런 차트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2분기까지는 정말 부침이 심했었는데 시장 대비 확연히 선전하고 있는 하반기입니다. 지금 14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한 2% 정도 올라가는데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네, 목표가는 15만 8천 원으로 15만 잡아드리고요. 8천. 네. 손절가는 11만 2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라인도 기억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들여다본 토비스와 휴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과 소통하면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본부장과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